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양에서 서쪽으로 사흘길을 가면 서원 고을이 나옵니다. 이곳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쌀 파는 상인, 포목 파는 상인, 옹기 파는 상인들이 좌판을 벌이고 그 사이로 떡장수와 엿장수의 구성진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쪽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무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무겸을 거지라 불렀습니다. 남루한 옷에 덥수룩한 수염 해진 삿갓을 눌러 쓴 모습은 영락없는 거린의 행색이었지요. 강무겸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무언가를 놓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리 비켜라, 거지 주제에 길을 막고 앉았느냐? 어느 상인이 강무겸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강무겸은 비틀거리며 넘어졌지만 이내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허허, 저 사람 또 당했구먼. 맨날 저 모양이지. 싸움 한번 못 해보고 맞기만 하더라고.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지만 강무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제자리에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나가던 아낙네 하나가 주머니에서 동전 한 잎을 꺼내 강무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받게나. 고맙습니다. 강무겸은 두 손으로 동전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화를 내지 않는 그 눈은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옷감을 파는 서연아가 강무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는 이 장터에서 포목전을 운영하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처지였지요. 서연아는 강무겸이 이곳에 나타난 지 석 달이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무겸은 단 한 번도 누군가와 다투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합니다. 서연아의 곁에 있던 여종 춘섬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게냐? 저렇게 매일 맞고 살면서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잖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주먹이라도 한 번 날렸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서연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강무겸의 행동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겁이 많아서 피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참고 견디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내가 분명히 닷새 안에 돈을 갚으라 했을 텐데. 덩치 큰 사내가 한 노점상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배철수의 수하였습니다. 배철수는 이 장터를 좌지우지하는 상인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관아의 서리 남도윤과 결탁하여 장터의 상인들에게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지요. 나리,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가 아파서 약값에 다 써버렸습니다. 약값?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돈 없으면 자리세 못 내는 거고, 그럼 이 자리에서 장사 못하는 거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노점상은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주먹을 쥐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배철수를 건드렸다가는 자신도 화를 입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강무겸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서연아는 그런 강무겸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걸까? 그날 저녁 장이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강무겸은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늘 하루 얻은 동전 몇 잎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끼니 한 끼를 때울 수 있을까 말까 한 액수였습니다. 야, 거지 새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무겸이 고개를 들자 배철수의 수하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번 돈 다 내놔. 이건 제가 구걸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터에서 돈을 벌었으면 자리세를 내야지. 그것도 모르냐? 거지한테 무슨 자리세를 받습니까? 강무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하 중 하나가 강무겸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뭐, 이 새끼가 말대꾸를 해? 그럼 몸으로 때우든가. 제발 그냥 보내주십시오. 닥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강무겸의 뺨에 피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강무겸은 맞으면서도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맞을 뿐이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 왜 안 때려? 맞기만 하냐? 역시 쓸모없는 놈이군. 수하들은 강무겸의 품에서 동전을 빼앗아 가더니 발길질을 한 번 더 날리고는 가버렸습니다. 강무겸은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강무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고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서연아는 자신의 포목전 문을 닫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까지 저렇게 살 생각인가? 다음 날 아침 강무겸은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맞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거나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강무겸은 오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장터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강무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서원 고을 장터의 진짜 주인은 관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철수였지요. 그는 이 장터에서 가장 큰 쌀전을 운영하면서 다른 상인들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배철수의 수하들은 장이 서는 날이면 을에 돌아다니며 자릿세를 걷어갔습니다. 정해진 액수는 없었습니다. 배철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았다면 적당히 받고 눈밖에 났다면 몇 배로 받아냈지요. 오늘 자릿세 내시오. 배철수의 수하 중 하나인 석동이 한 채소 장수 앞에 섰습니다. 저번에 이미 냈는데요. 저번은 저번이고 오늘은 오늘이지. 어서 내시오. 하지만 이렇게 자주 받으면 장사를 어찌합니까? 채소 장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석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장사 접든가. 여기서 자리 잡고 싶으면 돈을 내야지. 결국 채소 장수는 주머니를 털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동은 그 돈을 받아 품에 넣고는 다음 상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에게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배철수의 쌀전은 장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넓은 마당, 그리고 곳간까지 딸린 제법 큰 규모였지요. 배철수는 40줄의 사내로 살이 찐 얼굴에 눈이 작고 입술이 두툼했습니다. 언제나 비단 옷을 입고 다녔고 허리춤에는 은으로 만든 주머니를 차고 다녔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걷어왔느냐? 배철수가 석동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20냥쯤 됩니다. 고작 그것뿐이냐? 장이 서는 날인데 그것밖에 못 걷었다고? 요즘 상인들이 돈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더 받으려 해도 줄 게 없다고 하더군요. 석동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배철수는 혀를 찼습니다. 즉, 없는 놈들이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그래도 이번 달 안에는 더 걷어야 한다. 관아에 바칠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석동이 물러나자 배철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바로 관아의 설이 남도윤이었지요. 늦었군. 남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철수는 얼른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몫은 준비했겠지? 당연하지요. 배철수는 품에서 주머니를 꺼내 남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남도윤은 주머니를 열어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달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요즘 장사가 시원치 않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더군요. 핑계 말게. 자네가 더 짜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남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배철수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달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걸세. 내가 자네를 감싸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관아에서 자네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 대신 자네는 나한테 몫을 바쳐야지. 명심하겠습니다. 남도윤은 주머니를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에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요즘 수령께서 장터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시더군. 너무 티나게 굴지 말게. 알겠습니다. 남도윤이 떠나자 배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기랄 관아놈들은 돈만 받아먹으면서 일은 하나도 안 해주는군. 하지만 배철수로서는 남도윤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남도윤은 관아에서 형방을 담당하는 설이었습니다.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고 있었기에 힘이 셌지요. 배철수가 장터에서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남도윤의 비호 덕분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서연아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철수의 수하들이 돌아다니며 돈을 뜯어내는 모습, 상인들이 억울해하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는 모습. 서연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마님, 또 자릿세를 내라고 합니다. 춘섬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벌써 3번째인데요. 어쩌겠느냐. 내야지. 서연아는 한숨을 쉬며 돈을 꺼냈습니다. 춘섬이 그 돈을 받아들고 석동에게로 갔습니다. 석동은 돈을 받아들고는 서연아 쪽을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역시 서부인은 똑 부러지십니다. 다른 놈들도 이렇게 순순히 내면 좋으련만. 춘섬은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아는 그런 춘섬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뜯기다가는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철수를 거스르면 장터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지니까요. 실제로 몇 달 전에 한 상인이 자릿세를 내지 않겠다며 버텼다가 수하들에게 얻어맞고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장터 구석에서는 강무겸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배철수의 수하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조금 어두워졌을 뿐이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배철수의 수하들이 한 노점상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돈이 없습니다. 제발 다음 달로 밀어주십시오. 다음 달?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에는 무조건 내야 한다. 정말 없습니다. 아이가 병들어 약값에 다 써버렸습니다. 노점상은 눈물을 글썽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돈 없으면 물건으로 때우든가. 물건마저 빼앗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 그럼 맞든가. 수아가 주먹을 쥐어 올렸습니다. 노점상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서연아도 가슴이 아팠지만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무겸 역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점상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 몇 개를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치며 떠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서연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소음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배철수와 남도윤. 이 두 사람이 장터를 좌지우지하는 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장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아에서 포고령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막상 장이 서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며 각자의 장사에 몰두했습니다. 강무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강무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점심때가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놈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배철수의 수와 넷이 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작은 수레에 나무를 싣고 팔러 온 나무꾼이었습니다. 나무를 팔려고 왔습니다. 나무를 팔아? 그럼 자릿세부터 내야지. 자릿세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아 중 하나가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처음이든 말든 여기서 장사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규칙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지금 당장 내라고. 수아가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수레가 기울어지며 나무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노인은 급히 일어나 나무를 주우려 했지만 수아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 나무들을 몰수하겠다.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사흘 동안 산에서 베어온 것입니다. 그래, 그럼 돈을 내든가. 노인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겨우 몇 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이것뿐이야? 이걸로 뭘 하라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무를 팔아야 손자 밥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수아 중 하나가 주먹을 쥐어 올렸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때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노인의 뺨에 피가 터졌습니다. 두 번, 세 번 주먹이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빈손으로 왔어? 가르쳐 줘야겠어. 수아들은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서연아는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무겸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수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다른 놈들도 정신을 차리지. 맞아,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강무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강무겸의 몸이 굳었습니다. 노인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강무겸은 손을 떨었습니다.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강무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과거의 기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던 순간, 자신이 외면했던 그 순간, 나라. 수아 중 하나가 강무겸을 발로 찼습니다.
강무겸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뭐야, 이 거지 새끼가. 비켜.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강무겸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어서 비키지 못해? 안 됩니다. 강무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어르신을 더 이상 때리면 안 됩니다. 수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 거지 새끼가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아나? 내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이야? 강무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수아 중 하나가 강무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비켜. 안 됩니다. 좋아. 그럼 너도 같이 맞아라.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무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수아의 주먹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수아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다른 수아가 달려들었습니다. 강무겸은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손날로 수아의 목덜미를 쳤습니다. 수아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 새끼!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무겸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한 명의 팔을 비틀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순식간에 4명 모두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추한 거지가 배철수의 수아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강무겸은 숨을 고르며 수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맑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수아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겸은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무겸은 노인의 나무를 주워 수레에 다시 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강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누구지? 수아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강무겸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강무겸의 얼굴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날들은 끝났다는 것을. 하지만 노인은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장터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강무겸이 배철수의 수아들을 제압한 일은 순식간에 온 장터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가 정말 4명을 단숨에 쓰러뜨렸다더라. 눈 깜짝할 사이였다지. 손 쓸 틈도 없었다고 하더군.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그런 솜씨를 가졌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강무겸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정이나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강무겸은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는 포목전 앞에서 강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석 달 동안 보아온 그 무기력한 거지가 사실은 무술에 능한 사람이었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마님, 저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춘섬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긴 하지만 걱정이구나. 걱정이요? 배철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않느냐. 분명 복수를 할 게다.
서연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터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배철수가 수하 10명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배철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아침에 수하들이 돌아와 이를 보고했을 때부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요. 저 거지 새끼가 어디 있어? 배철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길을 비켰습니다. 배철수의 눈에 강무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하들을 이끌고 강무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수하들을 때렸다고? 강무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르신을 구했을 뿐입니다. 구했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내가 감히 내 일에 참견해? 배철수가 강무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무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배철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이놈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강무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철수는 뒤로 물러서며 수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수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무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은 채로 수하들의 공격을 피하고 막았습니다. 한 명이 주먹을 휘두르면 가볍게 팔을 쳐냈고 다른 한 명이 발길질을 하면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대로 못 잡아? 배철수가 다그쳤지만 수하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무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바람을 상대하는 것 같았지요. 결국 수하 셋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그때야 강무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다리를 걸고 다른 한 명의 팔을 비틀고 마지막 한 명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3명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배철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놈이 대체 뭐야? 나머지 수하들도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무겸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뭐라고? 더 싸우면 다칠 뿐입니다. 배철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하들은 이미 겁을 먹었고 자신이 직접 나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일이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배철수는 수하들을 이끌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터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무겸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멀찍이서 강무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아는 춘섬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물 한 사발 가져다 드려라. 네, 마님. 춘섬이 물을 떠서 강무겸에게 가져갔습니다. 강무겸은 고개를 들어 춘섬을 보았습니다. 저희 마님께서 드리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무겸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춘섬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강무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솜씨를 가지신 분이 왜 이런 곳에서 구걸을? 사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강무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섬은 더 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배철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남도윤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남도윤은 배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지 주제에 무술 솜씨가 뛰어나다고? 예, 보통 실력이 아니더군요. 제 수하들이 상대도 안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군. 그런 실력을 가진 자가 왜 장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 남도윤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조정에서 내려보낸 암행어사는 아니겠습니까? 배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암행어사라면 이미 신분을 밝히고 조사에 들어갔을 게야.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지켜보자.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낸 뒤에 손을 쓰는 게 좋겠어. 남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면 가차없이 제거해야지. 배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장터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는 강무겸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했고 어떤 이는 화를 자초하는 바보라 했습니다. 강무겸은 장터 한구석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노인을 구한 것은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멀리서 서연아가 강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염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파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무겸은 여전히 장터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배철수의 수하들도 멀찍이서 지켜볼 뿐 감히 다가오지 못했지요. 하지만 강무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깊은 걱정에 잠긴 듯 했습니다. 서연아는 며칠째 강무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솜씨를 가진 사람이 왜 거지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마침내 서연아는 결심을 했습니다. 춘썸아, 저 사람한테 밥 한 그릇 가져다 드려라. 네, 마님. 춘썸이 따끈한 밥과 국을 담아 강무겸에게 가져갔습니다. 강무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 마님께서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겸은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서연아가 직접 다가왔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강무겸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 별 말씀을요. 그런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을 여쭈시렵니까? 서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런 무술 실력을 가지셨으면서 왜 이런 곳에서 구걸을 하고 계십니까? 강무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말씀하기 싫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궁금해서 여쭤본 것뿐입니다. 강무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무겸입니다. 본래는 한양에서 살았습니다. 한양에서요? 예. 저는 육조 중 하나인 형조의 낭청이었습니다. 서연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조의 낭청이라면 제법 높은 벼슬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런 곳에? 강무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큰 비리가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 여럿이 뇌물을 받고 죄 없는 백성을 옥에 가두었지요. 저는 그것을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그들의 힘은 강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역모를 꾸민다는 누명을 썼지요. 관직을 빼앗기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무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어린 딸은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한양을 떠났습니다. 서연아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후로는요?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과거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저를 역적의 물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강무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택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옳은 일을 하려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일에 나서지 않겠다고. 그래서 국어를 하며 사신 겁니까? 예. 이렇게 살면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와도 얽히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지요. 서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강무겸이 왜 그렇게 싸움을 피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서셨잖습니까? 그 어르신을 구하셨고요. 강무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이 제 발목을 잡았을 때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과거요? 예전에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형벌을 받게 되었지요. 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강무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백성은 곤장을 맞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그 일이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서신 겁니까? 예. 또다시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는 강무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배철수가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으니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후회하십니까? 강무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 동안 제 자신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십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춘섬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배철수의 수하들이 장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연아와 강무겸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장터 한가운데로 가보니 수하 대여섯 명이 상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들어라. 오늘부터 자릿세가 2배로 오른다. 무슨 소리입니까? 2배라니요. 싫으면 장사 접어. 그리고 만약 저 거지 새끼한테 밥이라도 주는 놈이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수아가 강무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인들은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수아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강무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원래 저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서연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그 어르신이 죽었을 겁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강무겸은 서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 겁니다. 서연아의 말대로였습니다. 배철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무겸을 압박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무겸은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배철수는 관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남도윤이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배철수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 거지놈 때문에 장터가 엉망입니다. 상인들이 자릿세를 내면서도 불평을 늘어놓고 수아들은 겁을 먹고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을 바라는 건가? 남도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관아의 힘을 빌려
저놈을 내쫓아 주십시오. 무슨 명목으로? 명목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폭행했다든지, 장터 질서를 어지럽혔다든지. 남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장이 서면 그때 손을 쓰지. 하지만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해. 혹시라도 상부에 보고가 올라가면 골치 아프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배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도윤은 다시 차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 장터에서 포목 장사하는 과부 있지 않나? 서연아 말입니까? 그래, 그 여자. 보니까 꽤 쓸만하던데. 남도윤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배철수는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자를 원하십니까?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 과부 주제에 혼자 장사하며 잘도 버티더군. 한번 길들여 볼 만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 여자는 만만치 않습니다. 제 수아들이 몇 번 건드려 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겠군. 내일 그 거지놈을 잡을 때 같이 끌고 오게. 무슨 죄목으로 잡습니까? 죄목이야 만들면 되지. 거지를 숨겨줬다든지 공모했다든지 뭐든 되지 않겠나. 배철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는 장터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다른 상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었지요.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자네는 그냥 끌고만 오면 돼. 남도윤의 목소리에는 유혹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철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강무겸은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연아는 포목전을 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관아의 나졸 5명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강무겸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이놈 강무겸이냐? 그렇습니다. 관아의 명을 받들어 너를 잡아가겠다. 나졸들이 강무겸을 둘러쌌습니다. 강무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죄목입니까? 장터에서 폭행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힌 죄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나졸 중 하나가 밧줄을 꺼냈습니다. 그때 서연아가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은 억울한 어르신을 구했을 뿐입니다. 내가 누군데 관아의 일에 참견이냐? 저는 이 장터에서 포목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서연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같이 가야겠구나. 뭐라고요? 이놈을 숨겨주고 거짓 증언을 한 죄로 너도 끌고 가겠다. 나졸이 서연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는 깜짝 놀라 뿌리쳤습니다. 저를 왜 잡아가십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어서 따라와. 나졸들이 서연아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강무겸이 나섰습니다. 이 부인은 무관합니다. 저만 데려가십시오. 닥쳐.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지. 나졸이 강무겸을 밀쳤습니다. 강무겸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 부인만은 놔주십시오. 안 돼. 관아의 명령이다. 나졸들은 서연아를 억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서연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놔주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마님. 춘섬이 울면서 달려왔지만 나졸들이 막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무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다시 무고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놔주십시오. 강무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졸들은 비웃었습니다. 뭐, 내가 뭔데 명령이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 부인을 놔주십시오. 이 미친놈이. 나졸 하나가 곤봉을 들어 강무겸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무겸이 손으로 곤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어 빼앗았습니다. 뭐야? 이 부인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강무겸이 나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서연아를 잡고 있던 나졸의 손을 풀었습니다. 서연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놈이 관아를 거역해. 모두 덤벼라. 나졸 5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강무겸은 곤봉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나졸들은 훈련받은 자들이라 배철수의 수하들보다 실력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강무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명의 다리를 걸고 다른 한 명의 팔을 비틀고 3번째 명치를 찔렀습니다. 나졸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마지막 남은 나졸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무겸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관아로 돌아가서 전하십시오. 저는 억울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나졸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강무겸은 서연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하십니까? 관아를 거역했으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강무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서연아는 그런 강무겸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장터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더욱 커졌지만 강무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돌아간 나졸은 남도윤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남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관아의 나졸들을 때려 눕혔다고? 죄송합니다. 그자의 무술 실력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남도윤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배철수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어. 수령께 보고하고 정식으로 체포령을 내려야겠어. 하지만 그러면 우리 일까지 들통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철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칫하면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가 드러날 수 있었지요. 일단 장터 사람들의 입부터 막아야겠어. 증언하지 못하게 해. 어떻게요? 협박하는 거지. 누구든 그 거지 편을 들면 가족까지 잡아들이겠다고 소문을 내. 배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강무겸이 나졸들을 물리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서연아는 포목전에 앉아 강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무겸은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국어라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마님, 저 사람 때문에 우리도 위험해진 것 아닙니까? 춘섬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날 구해줬어. 이제 내가 도울 차례지. 하지만 마님, 걱정 마라. 내게 생각이 있다. 서연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여보게, 잠깐 이야기 좀 하세. 무슨 일입니까, 서부인?
그동안 배철수한테 당한 일들 다 기억하지? 기억하고 말고요. 하지만 왜 그러십니까?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자들을 몰아낼 수 있어.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철수 뒤에는 관아가 있지 않습니까? 관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수령께서는 남도윤의 비리를 모르고 계실 거야.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나. 이대로 당하고만 살 거야. 아니면 맞서볼 거야? 서연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상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지요. 서연아는 하나씩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이가 많았지만 점점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배철수와 남도윤에게 억눌려 살아왔던 것입니다. 해질 무렵 장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무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서연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배철수와 남도윤의 횡포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수령께 직접 가서 그들의 비리를 알립시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증언이 증거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함께 증언하면 수령께서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찌 됩니까? 실패해도 지금보다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무겸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강무겸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과거의 정의를 택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무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그래서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무겸의 진심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서연아가 강무겸 옆에 섰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20명이 넘는 상인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함께 관아로 갑시다. 서연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배철수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했습니다. 장터놈들이 관아로 몰려간다고? 예, 수령께 고발하려는 모양입니다. 수아가 보고했습니다. 배철수는 급히 남도윤을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알고 있네. 이미 첩자가 보고했어. 남도윤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럼 어찌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그들이 관아로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무슨 뜻입니까? 수령께 먼저 보고하는 거야. 장터에서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배철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들을 모두 역적으로 몰 수 있겠군요. 그렇지. 그리고 그 거지놈이 주동자라고 하면 완벽해. 두 사람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장터 사람들 중에는 관아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수령께 진실을 귀띔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강무겸과 서연아가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관아 앞에 이르렀을 때
남도윤과 배철수가 나졸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감히 관아 앞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남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수령께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서연아가 맞섰습니다. 수령께서는 지금 바쁘시다. 물러가거라. 물러갈 수 없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수령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소란이냐?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순간이 왔습니다. 수령은 60줄의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에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일어서거라.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거라. 서연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 어르신, 저희는 장터에서 장사하는 백성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아뢰러 왔습니다. 억울한 일이라니? 관아의 서리 남도윤과 상인 배철수가 결탁하여 저희를 괴롭혀왔습니다. 자릿세를 강제로 걷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도윤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수령님, 이자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저들은 장터에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폭도들입니다. 폭도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수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도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들이 관아의 나졸들을 폭행했습니다. 그것이 반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일이라면 내가 이미 보고를 받았다. 예. 남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저녁 장터에 한 상인이 찾아와 모든 것을 고했다. 자네가 나졸을 시켜 무고한 백성을 잡아가려 했다고 말이야. 수령이 강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바로 강무겸이라는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강무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으니 자네가 한양에서 형조의 낭청이었다던데 사실인가? 예, 사실입니다. 어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강무겸은 자신의 사연을 간략히 말했습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했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황공합니다. 하지만 자네는 옳은 일을 했네. 억울한 사람을 구하고 장터 백성들을 도왔으니 말이야. 수령은 남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남도윤, 자네는 관아의 서리로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자리에 있었네. 그런데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았다고 하니 이를 어찌 설명하겠는가? 수령님, 그것은 모함입니다. 모함이라고? 여기 20명이 넘는 백성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모함이라 하겠는가? 수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배철수, 자네도 마찬가지다. 장터에서 횡포를 부리고 백성의 재물을 강탈했다는 증언이 수두룩하구나. 배철수는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령님. 용서? 자네들이 괴롭힌 백성들에게는 용서를 구했는가? 수령은 나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두 사람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나졸들이 남도윤과 배철수를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령은 장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어 이곳까지 온 것을 치하하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아에서 단속을 강화하겠소. 감사합니다, 수령 어르신.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수령은 강무겸을 불렀습니다. 강무겸, 자네에게 제안이 있네. 무엇입니까? 이곳 서원 고을에서 관직을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나?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네. 강무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때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황송하오나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저는 이미 관직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도요.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수령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네. 하지만 자네의 신분은 회복시켜 주겠네. 역적의 누명도 벗겨주고. 정말입니까? 그렇네. 내가 조정에 상소를 올리겠네. 자네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니 당연히 회복되어야 하네. 강무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령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강무겸을 둘러쌌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나리.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강무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서연아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관직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강무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렵니다. 딸을 만나러요. 따님이요? 예. 3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요. 서연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서부인.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숨어 살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인사였습니다. 며칠 후 강무겸은 장터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서 다녀오십시오. 따님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강무겸은 하나하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도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노자입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받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무겸은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터를 돌아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강무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무겸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강무겸은 장터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터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고 상인들은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강무겸을 기억했습니다. 그 정의로운 사람 기억하나? 당연하지.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강무겸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잖아. 아, 맞아. 장터의 의인이라고. 사람들은 강무겸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강무겸은 관직도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원 고을 장터에는 지금도 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무겸은 이름 없이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습니다.